빈방이 부르는 집안의 침묵. 요즘 들어 집안이 괜히 무겁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괜히 말이 줄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몸이 늘 피곤한데 이유는 딱히 모르겠다고 하시죠. 그럴 때 저는 한 가지를 꼭 떠올립니다. 혹시 집안에 오랫동안 비워둔 방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 방 말입니다. 한때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먼지만 쌓이고 커튼도 반쯤 내려앉은 그 방.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불도 거의 켜지지 않는 그곳.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안 쓰는 방일 뿐이에요. 놔둬도 괜찮아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집의 모든 공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호흡한다고요. 한쪽이 막히거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으면 그 기운이 곧 집 전체로 번집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집에만 들어가면 괜히 답답하고 가족끼리도 이유 없이 싸워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실 불을 켜거나 음악을 틀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쓰지 않는 방이 있나요?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더군요. 있어요. 큰아들이 유학 가고 나서 그대로 놔뒀어요. 침대도 책상도 그대로예요.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그 방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멈춰버린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풍수에서는 이런 공간을 죽은 방이라 부릅니다. 기운이 돌지 않고 머물러버린 공간. 그 안의 공기는 정체되고 음습한 습기와 함께 사기가 생깁니다. 이 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느리게 집안의 흐름을 바꾸어 갑니다. 그 집의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면 괜히 냉기가 돌고 가족들끼리 말수가 줄고 식물은 물을 줘도 금세 시들고 반려동물조차 자꾸 그 방 근처를 피하곤 합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내뿜는 숨, 대화, 웃음, 눈물, 이 모든 감정의 파동이 기로 쌓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공간이 너무 오래 비워져 있으면 그 파동이 단절됩니다. 그건 마치 심장의 한 구석이 멎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집은 살아있지만 온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빈 방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집의 기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기억이 외로워지고 잊혀질 때 그 외로움이 집 전체로 퍼져나가죠. 그러니 혹시 지금도 불 꺼진 방 하나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방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먼지 쌓인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세요. 짧게라도 라디오를 켜고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멈춰있던 기운이 다시 숨을 쉬고 묵은 공기 속에서 새로운 운이 깨어나게 되니까요. 한번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방 하나를 그대로 남겨두신 분이었죠. 그 방에는 손끝 하나 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요. 그 방만큼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분의 집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늘 내려져 있었죠. 햇빛이 방 안으로 한 줄기라도 스며들지 않게 그분은 일부러 그렇게 두셨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방은 늘 같은 모습이었어요. 책상 위엔 남편이 마지막으로 벗어놓은 안경, 의자 위엔 반쯤 접힌 셔츠, 탁상 시계는 아직도 그날의 시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의 틈새 같았죠. 누군가 떠나간 뒤에도 여전히 그 존재를 품고 있는 조용하지만 무겁고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을 닫아두면 그리움도 함께 잠들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늘 무겁고 아침이 되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그런데 그분은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집이 요즘은 괜히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불을 켜도 밝지가 않고 공기가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방이 아직 닫혀 있지 않을까? 아직도 슬픔이 머무는 공간이 집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멈춘 채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 문만이라도 한번 열어보세요. 남편분이 남긴 사랑이 공기 속으로 다시 흘러나오게요. 며칠이 지나고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날 그분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를 비추며 춤을 췄죠. 바람이 커튼을 밀어내고 오래된 공기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남편의 옷 중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정리하셨대요. 탁상 위에 먼지를 닦고 멈춰있던 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고 커튼을 부드러운 색으로 바꾸셨다고요. 그날 밤 집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기가 움직이고 냄새가 바뀌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기운이 살짝 들려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풍수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운이 다시 숨을 쉰다고 표현합니다. 그 방 안에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슬픔의 기운이 있었고 그것이 온 집안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몸에도 피가 막히면 병이 오듯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돌지 않으면 공간이 병듭니다. 그리고 그 병은 사람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분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눈밑이 늘 어두웠고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요즘은 웃을 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집에 들어가도 더 이상 눌린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건 단순히 청소나 정리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운의 순환이 회복된 순간이었어요. 그 방은 이제 죽은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사랑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되었죠.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빈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걸요.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막는 게 아니라 감정의 흐름까지 함께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멈춰있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집의 숨결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집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웃음이 끊기면 집도 어두워지고 사람의 슬픔이 오래 머물면 벽에도 그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닫혀있는 방 하나가 있다면 그 문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먼지 낀 공기와 함께 당신 마음속의 슬픔도 조금씩 바깥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햇살을 들이고 바람을 맞이하고 그 방에 향초 하나를 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건 단지 인테리어가 아니라 삶의 순환을 되살리는 일이니까요. 집은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닮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벽도 따뜻해지고 당신이 평온하면 공기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그저 문 하나 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집이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안의 사람도 조금씩 병든다. 이 말은 옛 풍수서 양택신서에도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기운은 흐르고 머물고 다시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창문이 막히면 그 기운은 돌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죠. 한 번은 다른 지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요.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발소리 하나에도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분의 집에도 쓰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이었죠. 책상 위엔 먼지가 앉고 침대 위엔 누가 눕지 않은 지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문은 늘 닫혀 있었고, 커튼은 빛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괜히 그 방 문을 열면 허전해서요. 그냥 닫아두면 아직 아이가 집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집에는 늘 냉기가 돌았습니다. 겨울엔 더 춥고, 여름에도 눅눅했습니다. 보일러를 올려도 따뜻하지 않고, 가끔씩 가족들이 사소한 일로 예민해져 다투는 일도 잦아졌다고 해요. 풍수에서 빈 방은 단순히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기운이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다고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기운도 막히면 탁해집니다. 그 탁한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공기, 사람의 기분,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자주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아니라 집이 피로해진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음기의 축적이라 부르죠. 특히 오래 비워둔 방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음기가 쌓이고 그 탁한 공기가 다른 공간으로 번져갑니다. 그 결과 가족 간 대화가 줄고 서로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집안의 재물운이 막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옛 문헌에는 재물은 기운을 따라 흐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기운이 막히면 돈도 웃음도 건강도 함께 막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순환입니다. 사람이든 공간이든 순환이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빈 방이라도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두세요. 햇살을 들이고 공기를 교환하고 바람이 그 공간을 스쳐 지나가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집의 숨결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방에 생기를 심어주세요. 작은 화분 하나, 밝은 조명 하나, 혹은 향초 하나라도 좋습니다. 나는 여기를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공간에 남기는 겁니다. 그건 단지 장식이 아니라 에너지의 표식이에요. 옛사람들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기운은 주인을 따른다. 즉, 당신이 마음을 쓰는 곳으로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그러니 닫힌 방이라도 그 안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 순간 그 방은 빈 방이 아니라 숨쉬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빛입니다. 어둠은 음기를 불러들이지만 빛은 양기를 깨웁니다. 오랫동안 커튼을 닫아둔 방이라면 이제는 그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느 날 그 지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해요. 그냥 문을 열고 환기만 시켰는데 이상하게 집이 밝아졌어요.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예전처럼 마음이 따뜻해요. 그게 바로 풍수의 본질입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배치가 아니라 집을 살아있게 하는 감각의 순환이죠. 우리가 무심코 닫아둔 문 하나, 그 문을 여는 작은 행동이 집안의 운을 바꾸고 마음에 막힌 길을 열어줍니다. 빈 방은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주인을 기다리는 공간일 뿐이죠. 그 문을 여는 순간 기운은 다시 흐르고 기억은 따뜻한 추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집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입니다. 집은 단지 벽과 기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당신이 멈추면 집도 멈추고 당신이 다시 움직이면 집도 함께 숨을 쉽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순환시켜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비워둔 방을 그냥 빈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은 사실 우리의 마음 한켠이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기억, 닫힌 감정, 멈춰있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그 방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문 하나 여는 일, 커튼 하나 걷는 일, 그건 단지 청소가 아니라 내 삶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오래 닫힌 문이 있나요?
그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순간 멈춰있던 눈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